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전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황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전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전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이문세의 가뭄은 연가. 늘 들어도 가을에 들으면은 센치멘탈이죠. 이 야밤에 들으니까 더 그러네요. 내일 모레면 이제 12월 달이고 이번 주가 11월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포근했어요. 어제 오늘은 제가 낮에 오늘 나갔는데 뭐 봄 날씨 같더라고요. 조금 두텁게 입고 나갔는데 더워가지고 헥헥댔습니다. 아, 예. 우리 강아지도 더워가지고 오늘 그 옷을 입고 나갔는데 중간에 옷을 벗겨줬습니다. 우리 앞에 그 센트럴 파크라고 있는데 그 공원에 오랜만에 사람들 많이 나왔었어요. 지난 주말에 지소미아가 일단은 유예되고 일본과 싸우는 것보다는 안 싸우는 게 좋은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섭섭해요. 일본 놈들 그냥 일본 놈들 지소미아 탁 중단해가지고 한번 싸워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뭐 일본이랑 제대로 싸워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질 같아서 한번 좀 싸워보고 싶었는데 일단 뭐 일단 좋은 게 좋은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일단 지소미아 종료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외에
미중 간에는 그렇게 뭐 나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미중 간에는 그렇게 나쁜 일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또 트럼프가 매일 가다가 한 번씩 말이 바뀌는데, 또 뭐 오늘 나온 얘기는 제가 쭉 얘기하겠지만 뭐 나쁜 게 없다 그러니까 또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지금 미국이 세계 유일의 거의 제국 국가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한때는 세계의 경찰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적으로도 왜 우리가 세계 경찰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그 고립주의죠. 우리는 불간섭주의, 고립주의다. 그래서 1914년에 그 세계 1차 대전이 났을 때 불간섭주의, 고립주의에서 절대로 다른 나라 유럽의 전쟁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났을 때는 과감하게 끼어들어서 1939년부터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끼어들어 가지고 결국 미국의 힘으로 전쟁이 빨리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미국과 영국 합해서 그렇게 봐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고, 결정적으로 또 이제 일본이 그 진주만 공습을 한 것도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 히로시마가 이제 도쿄 쪽, 도쿄에서 서쪽으로 쭉 있는데, 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그게 이제 그 원자 폭탄이 떨어졌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고립주의로 회귀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요것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그만두더라도 그러한 고립주의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나가 봐야 하는데,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의 고립주의로의 그 회귀, 그렇게 되면 이제 옛날에 이제 보호무역으로 가는 거죠. 자유무역에서. 자유무역이 좋은 것이냐, 보호무역이 좋은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유무역의 좋은 점, 그에 대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늘을 혼자, 한 사람이 바늘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쇠를 갖다 녹여서 무쇠를 만들고, 뭐 무쇠를 갈고 닦고 해가지고 이제 바늘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 명이 분업을 하게 되면은 그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바늘 하나 만들 때. 그게 이제 분업주의인데, 그게 이제 국제 분업주의 그러지 않습니까? 국제 분업주의. 그래서 그 국제 분업주의가 결국 한 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다른 나라는 또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역이고,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논리였죠. 그러니까 농산물이 많은 나라는 농산물 잘 만들고, 미국 농산물 많죠. 중국도 농산물 많죠. 또 에너지가 많은 나라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우리처럼 이제 반도체 잘 만드는 나라는 반도체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 경제 발전된다. 이것이 이제 원래 분업주의의 논리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WTO 체제를 만들고, 각 나라 간의 그 관세를 갖다가 없애거나, 뭐 없애는 것은 많지 않지만 조금씩은 있죠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제 WTO 체제가 되고, 쭉 발전해서 이제 FTA 체제가 되고, 그래서 웬만한 것은 우리가 무관세로 왔다 갔다 하자,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중국이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관세를 막 매기기 시작했거든요. 뭐 그게 이제 중국만의 문제냐? 이번엔 또 유럽과의 자동차 관세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왜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또 어찌 보면은, 근데 그 출발이 결국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미국이 참여하기로 됐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지고, 그 유명한 마샬 플랜. 옛날에는 전쟁 배상금을 물렸는데, 그 전쟁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죠?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이겼으니까, 니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물어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건가? 원래 그래야 되나? 1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쟁 배상금 때문에 독일이 다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이제 그런 논리죠. 우리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에 이겼지만 독일한테 전쟁 배상금 내라고 뭐 얘기하지 않겠다. 오히려 독일을 도와줘서 전후 부흥을 도우겠다. 도와서 이제 독일이나 일본을 갖다가 미국의 우방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어떤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수를 응징하지 말고 원수를 도와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논리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마샬 플랜이 생겼고 독일과 일본에 이제 집중적으로 미국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투자가 됐고, 또 세계 미군 기지 중에 제일 큰 데가 이제 독일이죠. 독일이고 두 번째로 큰 데가 일본, 세 번째로 큰 데가 또 한국입니다. 한국도 이제 50년 한국 전쟁이 있었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독일이 제일 크고, 그 미군 기지가,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다 그래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그거 한번 보라 그랬죠. 그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 강의예요. 인문학 강의인데, 그 인문학 강의에 보면은 이제 중앙대의 김누리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게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 강의가 뭐냐면 131회인가 그래요. 좀 됐어요. 한 3, 4주 됐어요. 한 4주 정도 됐나? 독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독일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는데, 독일과 일본의 다른 점, 저한테 그때 탁 느꼈던 것은 독일과 일본의 다른 점. 이번에 그 지소미아 얘기하고 이제 우리하고 뭐 싸우잖아요. 뭐 우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본과 그 독일의 다른 점에 대해 쭉 얘기하더라고요. 독일은 빌리 브란트 맞나 모르겠네. 빌리 브란트 맞죠? 제 기억력이 뭐 확실하지가 않아요. 빌리 브란트 수상이 어디에 가서, 확실하지 않지만 어디에 가가지고 철저하게 사죄를 했대요. 무릎을 꿇고 꽃을 가져가서, 어디 하여튼 사망자, 오스트리아인가 어딘가에 사망자들 있는 그 폴란드인가 거기 가서, 하여튼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과 싸우다가 죽었거나 하여튼 아니면은 이제 가스실에 죽은 사람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꽃을 가져가가지고 처음으로 그랬대. 처음으로. 그전에는 독일도 안 그랬대. 근데 이제 빌리 브란트 수상이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대요. 그러면서 막 울먹이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독일이 이제 과거의 죄를 반성하자, 이런 이제 바람이 불었고, 그 이후로는 절대 반성, 이것이 이제 독일 국민들의 하나의 풍조가 됐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독일을 갖다가 독일한테 뭐 2차 대전, 세계대전에 뭐를 죄과를 묻질 않는데, 죄과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빌리 브란트 수상이 이제 왜 그때 용서를 빌었냐면은, 빌리 브란트 수상의 생각은 더 이상 유럽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인이에요, 히틀러도.
하여튼 유럽이 더 이상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 독일과 그러니까 서독과 동독의 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하회가 필요하다. 유럽 전체가 하회해야 된다. 이 하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서독의 독일의 진짜 그 말 그대로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게 자꾸 발전해 가지고 유럽 통일 비슷하게 됐잖아요. 유럽 통일. 그래서 유로존도 만들어지고 그렇잖아요. 이제 독일의 반성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독일이 그렇게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면 유로존이 됐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계 평화, 유럽의 평화가 이루어졌겠냐. 마찬가지로 일본도 철저하게 무릎 꿇고 반성해야 돼요. 무릎 꿇고. 한국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러니까 뭐 우리 소녀상 앞에 가서 그렇게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지만 소녀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반성해야 돼. 그렇게 철저하게 반성하게 되면은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이나 대만도 뭐 50년 동안 지배받았다면 대만이나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일본에 대한 원한이 깊더라고요. 이 아시아 전역이 일본을 용서해줄 거 아니냐, 그죠? 용서해줄 거 아니냐. 그래야 아시아 전역에, 아시아도 이제 유럽식으로 그 하나의 하해를 바탕으로 한 어떤 아시안 연합이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도지나 반도도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얼마 전에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인도지나 반도도 늘 싸우는 나라였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세안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옛날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친하잖아.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뭐 말레이시아하고 서로 좀 가까이 있으니까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맨날 싸우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하고 일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돼. 근데 이번에도 지소미아 그 쭉 하고 나니까 아베가 하는 얘기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죠? 아베가 뭐 얘기하는데 그 태도가 아주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일본 재무장이 해도 뭐 어쩌겠다는 거야 도대체. 예? 뭐 헌법을 고쳐가지고 헌법 고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일식으로 철저한 반성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아직도 그 일본의 정치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 일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평화가 와야 되고, 아시아의 평화가 와야 뭐 일본 사람 서로 좋아하잖아요. 서로 좋아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옛날 그 과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렇게 뻗탱기면 누가 좋아하나? 그죠? 이번에 지소미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재수없는 일본 놈들 그냥 지소미아 확 해가지고 이제 한번 붙어. 대마도 우리 거야. 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대마도 우리 거야. 하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한번 싸워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참 일본이 참 이제 중요한 게 일본은 한 번도 침범을 안 당해서 침범. 처음으로 침범 나간 게 이제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만들고 투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가더 장군인가요? 그때 누구지? 하여튼 뭐 메가더 장군이네. 그 군함 타고 탁 와가지고 일본의 왕이 가가지고 항복을 했잖아요. 일본 왕이. 그게 처음에 항복일 거야. 일본이. 그 전까지는 일본이 뭐 그렇게 싸워서 항복한 게 없었죠. 왜냐하면 섬이니까. 그 몽골족도 징기스칸도 일본을 못 가잖아요. 그때 비가 와가지고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게 이제 신풍이 되면 가지가미인가? 가미가제 신풍? 그렇죠. 미국의 그또 진주만 습교라는 것도 또 일본밖에 없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일본이 언젠가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출범해서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처럼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로존이 됐는데 유로존이 됐잖아요. 근데 유로존 됐을 때도 결국 뭡니까? 독일인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죠. 독일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어요. 혜택을. 그렇잖아요. 독일이. 지금 독일이 제일 낫지 뭐 유로존에서. 독일이 만든 거 다 잘 팔아먹고. 그러니까 일본이 크게 생각을 해야 돼. 크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쪽도 아시아도 동북아시아 혹은 뭐 그러니까 아세안은 너무 머니까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유로존처럼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저렇고 뭐 중국 저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하여튼 길게 봤을 때 이제 평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로 근데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 되지 말이야.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 지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를 이탈을 했다가 다시 복귀를 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2100포인트를 깨지 말고 지지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 정별 상승변이 빨리 좀 진행될 거예요. 근데 여기를 뭐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61선까지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좀 석 달 정도, 석 달 가까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60일까지 갔다 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간다 하더라도, 60일까지 간다 하더라도 오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리고 3일 동안 좀 내려왔는데 바로 이제 그 브레이크 걸리는 거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안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랬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텐데, 외국인들이 매도가 2천억 정도밖에 안 될 거다. 2천억을 좀 넘어갈 수 있겠다. 한 2,500까지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수는 더 안 빠질 거라 했죠. 근데 마지막에 좀 사면서 2천억대 밑으로 갔다가 1,800억 매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외국인의 MSCI 리밸런싱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다 봐야 되겠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거의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그죠? 그죠? 2천억 한 뭐 얼마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샀어요. 그래갖고 1,800억대 매도로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뭐 외국인 매도는 MSCI 리밸런싱 외국인 매도는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끝났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내일 뭐 별로 안 나올 거예요. 내일은 또 외국인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 이제 쉬는 일요일이잖아. 일요일. 내일 한국은 아시아는 이제 문 열지만 늦게 문 열죠. 그래서 아마도 내일은 뭐 크게 매도는 없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수가 볼 때 MSCI 고비도 넘어가고, 또 오늘 얘기 보니까 또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트럼프가 하여튼 또 뭐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또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지소미아 지소미아 중단에 대한 유예 요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좋은 게 더 많은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 아시다시피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고, 그거 한번 볼까요? 지소미아 문제 이런 것들 제가 내용들을 쭉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거는 아니나 뉴욕 증시 있네 여기. 그 뉴욕 증시에서 이제 이제 뭐 하나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그래서 미국 트럼프 얘기하고 시진핑 얘기하고가 있는데 그거 한번 얘기를 갖다가 말 그대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과 무역 합의에 대하여 아마도 매우 가깝다. potentially very close라 그랬거든. very close. 곧 뭐 한다는 건가? 아마도 매우 가깝다.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아마도 매우 가깝다. 이 트럼프 얘기는 하루하루 맨날 다르게 얘기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합의해 준 게 없다 그랬다가 또, 이번엔 또 굉장히 가까이 있다, 합의가. 시진핑 주석이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의 평등이란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은 바닥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중국은 이미 천장에 와 있다. 뭐 이게 뭔 얘기 알죠? 중국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갖다 미국한테서 뺏어갔고, 미국은 이제 처음으로 중국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 뭐 그런 거다는 거죠. 미국은 바닥이고 중국은 천정에 있다. 우리는 훨씬 좋은 합의를 해야 한다. 결론은 우리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요거 이제 인권법이
상하원을 갖다 다 압도적으로 통과했죠. 근데 여기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홍콩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나는 시주석도 지지한다. 자유를 지지하지만 또한 역사상 가장 큰 무역협상을 하는 중이다. 자유를 지지하지만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무역협상을 하는 중이다. 자유도 좋지만 우리의 이익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거죠. 압도적으로 통과했지만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다가 이제 상하원 압도적 통과를 했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생색은 냈고 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그걸 거부했으니까 시진핑한테도 생색을 냈고 그러니까 홍콩한테도 생색을 내고 중국한테도 생색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려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시진핑 주석은 그 상호 존중과 평등의 기초에서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해 일하고 싶다. 이 얘기 뭐냐면 너무 미국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밀리진 않겠다. 미국이 주는 게 있으면 우리도 받는 게 있어야 되고 미국한테 우리가 주는 게 있으면 우리도 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게 하자는 얘기죠. 우리는 필요하면 반격할 것이지만 무역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무역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시작한 거다. 무역전쟁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시작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중국이 너무 좀 불합리하게 많이 한 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있죠.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중국이 좀 너무 심하게 카피하게 가고 그랬지.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표들은 좋아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도 좋고, 또 마킷 발표한 11월 제조업 구매관리 PMI 지수, 이게 52.2인데, 지난 4월달 이후 가장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4월달 이후 가장 높다. 그러니까 그걸로 본다면 세 번의 금리 인하로서 금리는 끝이다. 금리 인하는 끝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경기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PMI 지수가 52.2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체감 경제를 얘기하거든요. 실물 경제가 이미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물 경제 좋아지는데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리가 없죠. 그래서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거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소미아 얘기는 다시 쭉 보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얘기만 보자고요. 일본 얘기는 보기 싫래. 일본 얘기는 제가 보니까 별로야. 일본은 하여튼 재수 없어요. 일본은 지난 주말까지 얘기가 안 나왔고, 이제 이번 주 초에 일본이 이제 얘기를 좀 하겠죠.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유근 차장이라고 그러시네요. 근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은 세계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소미아를 이제 종료시켰고,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고, 그리고 이제 수출 정책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자는 거죠. 일본과 대화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WTO 제소한 것은 일단 정지시키려 했다. 일단 일본이 수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을 그러니까 7월 공개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지소미아가 종료됐다. 이렇게 된 얘기거든요. 지소미아 종료가 미뤄지게 됐다니까. 일본이 지난 7월 달에 얘기했던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 요걸 갖다가 일단 해소가 완전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한다는 얘기죠. 협상을 하는 조건으로 지소미아가 미뤄진다는 거죠. 지소미아가 미뤄져.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겠죠. 대화를 나누겠다. 일본 정부는 별도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내용은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다. 처음엔 과장급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엔 국장급 회의를 하겠다. 그죠? 그래서 과장급 회의하고 국장급 회의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왜 얘기하는 것은
이 백색 국가로 돌려놓는 거죠. 백색 국가로 돌려놓는 것.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고, 어쩌면은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내밀어서, 이 지소미아 카드를 내미니까 미국이 강력 반발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지소미아를 유예했잖아요. 지소미아 유예. 근데 결국엔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 가지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넣은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일본하고 이 백색 국가 문제도 다시 이제 우리가 재논의를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 지소미아 지소미아 중지를 유예만 한 거고, 지소미아 일단 조금 같이 가보자. 그렇게 된 거니까 결국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쓴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지소미아 카드를 써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면은 일본, 미국하고도 등질 수 있다. 미일과 등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압박을 내니까 트럼프가 니네 그러지 말아라. 그거 지소미아도 다시 저거 하고, 그거 왜 무역 가지고 왜 그래가지고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그러냐 해가지고 이제 일본한테 압박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결국 백색 국가로의 이제 복귀, 요걸 이제 우리가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협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소미아 카드를 잘 꺼낸 것 같아. 지소미아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한 거죠. 동시에 압박해서 우리의 실리는 뭐냐? 백색 국가로 들어가야지. 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또 갈고 그런 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더 이후에 이제 또 일본하고 진행되고, 일본이 싫어하는 게 그 징용 문제잖아요. 징용 문제인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지난번에 문희상 문 의장의 1+1 카드 플러스 또 알파가 있던가 하여튼 그래요. 요거가 또 이제 서로 논의가 될 것 같은 그런 또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지소미아를 유예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징용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색 국가 문제하고 요거를 일괄 타결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그 국민 감정 있죠? 불매운동 이런 것도 굉장히 일본의 정치권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불매운동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많이 갔잖아요. 그때 일본 가까이 있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여행 많이 갔는데, 일본 여행 팍 안 가면은 뭐 일본 사람들 좀 많이 영향 받겠죠. 일본의 음식 숙박업 그런 것들도 많이 영향 미치지 않았겠냐. 그래서 어쨌든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최종 해결은 일본의 태도에 달렸지만 어쨌든 간에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지소미아 유예가 상당 기간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정부로서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상당 기간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그게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마치 지소미아 복귀된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이게 확실히 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문제 가지고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문제 가지고. 이 얘기를 또, 바로 화이트리스트 복귀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화이트리스트 복원까지도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청와대의 입장은, 무역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했던 7월 1일 이전으로 복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청와대의 생각이에요. 7월 1일 이전으로 가자. 그래야지 이제 대신에 니네 강제징용 문제나 이거 일괄 타결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서로 아마 이제 협상이 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북미 문제죠. 북미 문제.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희가 5박 6일 동안 갔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최선희의 우리가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지금은 이제 최선희가 실세죠. 실세. 김계관도 이미 이제 고문이 됐고,
김영철도 이제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이후로는 이제 있어서 물러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권력을 갖고 있고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데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최순희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순희가 러시아에 간 이유는 이렇게 딱 여러 가지 봤더니만 또 오래 있었어요. 5박 6일 동안. 5박 6일이면 긴 시간이거든요. 요거를 끝내고 이제 중국 베이징으로 중국 베이징 공항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또 이제 그 일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스크바에서 이제 베이징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러시아 측하고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요 한마디 딱 했대요. 러시아하고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뭔 대화를 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러시아하고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추측에 왜 러시아에 갔을까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블라디미르 티토프 제1차관, 그다음에 부르미스 이름도 어렵다. 북핵 담당 특임 대사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눴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외무상하고도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양측이 정치적 접촉의 높은 역동성에 대해 확인하고, 말이 어려워요. 양자 협력 발전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국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교환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건 다 저거고 북미 대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북미 대화에 대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후속회담을 했다. 북미 대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례적으로 국방차관과도 면담을 했다. 국방차관. 최선희가 아주 뭐 주요 인물이에요. 국방차관과도 면담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국방장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지금 군사 관계는 없죠. 옛날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 6.25 전쟁 때는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러시아 탱크가 오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팔로군인가요? 팔로군이 이제 북한을 도와주기도 하고 북한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러시아나 중국하고 북한이 군사 관계는 없어요. 군사 관계가 그러니까 북한에는 러시아나 중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 건 없죠. 그렇다. 군사 관계는 이렇게 뭐 돈도 크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러시아와의 공조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 전략 대화를 개최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와의 그 관계를 돈독히 한 것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대화에 러시아와 중국이 끼어들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다음 기사에 나오는데 지금 뭐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러시아와 중국이 끼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최승희가 갔다 온 다음에 이 막혀있는 북미 대화에 러시아의 중재 구도가 나오나. 러시아 중재. 러시아가 지난번에도 이제 한국과 미국과 북한의 담당자들을 이제 러시아의 비확산회의, 모스크바의 비확산회의에 초청해가지고, 좀 중재를 유도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최승희가 가지고 5박 6일 있다가 온 거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새로운 또 중재자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북미 비핵화 협상이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미의 중재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존 슬리번 국무부 부장관.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내일 모레 바뀌겠죠. 이 사람이 이제 존 슬리번은 이제 러시아 대사로 가고요. 러시아 대사로 가고 그 자리를 이제 비건 대표가 이제 오게 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부장관이에요. 국무부 부장관이 G20 외교장관 회의가 이제 나고야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서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교장관을 만나가지고 북핵 문제와 어떤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그래요. 현안을 논의했는데, 지금 나토 회의 때문에 이제 폼페이오가 유럽에 가 있단 말이죠. 유럽에 가 있으니까 설리번 부장관이 이제 도쿄로 왔다 거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그 라브로프 그 러시아 대사하고 이제 라브로프 러시아 대사가 그 전에 최선희를 만났었거든요. 그 전에 최선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고야로 왔단 말이에요. 나고야 와가지고 라브로프 장관과 설리번 부장관이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희가 러시아에서 충분히 얘기했겠죠. 최선희가 러시아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을 거다. 충분히 입장 전달. 요걸 가지고 와서 지금 나고야에 와서 미러 외무장관이 회담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제 러시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나고야에서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다. 양측의 동은 시점상 최선희가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만남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고야에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이제 만난다. 미국의 그 외무장관 만난다.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이제 미국에 전달해 달라. 이렇게 얘기되는 게 아니다.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미국에 전달해 달라. 요렇게 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북미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중재자.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러시아가 북한과 미국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아마 중국도 끼어들 수 있다. 그 얘기가 또 이제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전문가들 얘기는 최선희가 러시아에 간 이유는 그냥 우군다지기다. 우군다지기. 이걸로 본 거죠. 중국을 이제 옛날에도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전에 이제 김정은이가 중국을 자주 갔잖아요. 그래서 우군다지기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러시아가 이제 협상을 중재하는 그런 이제 그 중재자로 나서는 거 아니냐는 거죠. 러시아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그러니까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모스크바의 비약산 회의를 통해서 남한과 북한과 미국의 협상회장을 제공했다. 이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만났죠. 2박 3일이었죠. 그때 이제 조철수하고 미국의 램버트 국무부 대북 특사, 우리나라에서 이도훈 그 본부장이 갔었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가가지고 만났고, 그게 아마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가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최선희가 러시아에 가서 다시 한번 조율을 거쳐가지고 지금 나고야에서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미국 외무장관하고 미국의 부장관, 국무부 부장관하고 서로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눴다 이런 거죠. 3자회동의 성사회는 그때 그랬지만, 그래서 하여튼 러시아가 영향력을 키워가는 가운데 조만간 중국도 적극적으로 가세할 것 같다. 그래서 연말 한반도 대화 구도가 복잡해질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이제 12월 데드라인을 앞두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도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중국까지도. 그래서 하여튼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부장이죠. 체제 부장. 미국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체제 부장이면서 다시 제재 해제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하는 경우에 미국이 안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한단 말이죠.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데, 그것을 러시아하고 중국이 체제를 지키도록, 공산주의 체제를 지키도록 좀
도와달라 이거죠.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좀 그런 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잘했잖아요. 자신 있게 했는데 북한은 뭐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베트남은 그냥 뭐 참 그렇잖아요. 뭐 중국과도 싸우기도 했지만 중국과 전쟁도 했지만 또 미국과 전쟁도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또 미국과 또 하해가 자신 있게 해가지고 또 잘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렇게 참 약해. 자, 어쨌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지수가 이제 2100 근처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지지반등 해가지고 2200으로 가야만이 이제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2200 가야. 지난 지수를 본다면 외국인들은 이제 8월 달부터 계속 매도가 나왔고 11월 초에 조금 매수하다가 다시 이제 매도가 나왔어요. 다시 매도 나왔는데 요것은 이번에는 이제 11월 7일 날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이제 매도 나온 거죠. 그거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 이제는 아마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지사우미아 같은 것도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을 살 수 있는 또 이유가 되겠죠. 한국과 일본이 다시 하야한된다. 그러니까 요런 얘기도 참 짜증나요. 아베 이거 보세요. 아베 아무런 양보 안 했다. 네. 일본 언론 당국자 인용의 외교 승리라 자평. 청와대 경강부에 일본이 먼저 접근해서 협상을 시작했다.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 수출 관리 타협 안 할 것이다. 청와대 그런 입장이라면 합의 안 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인데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하고 수출 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상 타협 과정을 둘러싸고 양국의 신경질이 치밀해지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아무런 양보도 없었다. 퍼펙트 게임이다. 외교적 승리다. 라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의도적 왜곡이자 경강부회다. 한국의 판전성이다. 라고 강력히 비판했단 말이죠.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산케이 신문. 이 산케이 신문이 이게 이제 좀 극우 신문이니까 산케이 신문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사히하고 마이니치는 조금 다른데 그죠? 근데 조건부 유예 결정을 자신들의 외교 성과다. 한국이 양보를 했고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일 양측의 협상 결과가 일본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특히 주의에다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이렇게 이제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회사가 거의 이쪽의 퍼펙트 게임이다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다 요이치 일본경제산업재 부사장 시장에서 반도체 원료 등 상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혐한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 한국에 있던 일본 대사인데 재수없게 그러면 되나? 요미를 통해 가지고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심해질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며 경강부회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희망스럽다.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특히 일본 정부가 풀린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외교라인을 통해서 일본 쪽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아베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합의할 때는 그렇게 안 했으면서 이것들이 합의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는 또 다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외교라인을 통해서 일본 쪽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라는 아베 측의 발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미국의 입장을 우리 정부가 의식해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에 내린 것이라고 해석된 것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한미 간의 주한미군 문제는 일적으로 혼되지 않았다 하면서 한미 동맹이 그리 만만한 동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니 뭐 너 미국 가라면 간다 그러면 보내줘야죠 뭐 그죠? 그냥 간다면 보내줘야지. 그래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로 합리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사자성어로 말하면 경강부회다. 그리고 한일은 양국 간 수출관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서 대한국 수출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일본이 이런 입장으로 협상했다면 우리가 애초 합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측이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포토리지스트, 고스트브라스 등 상기품목에 대한 개별 심사 후 수출과 방침을 변합도 한 것을 두고도 한일 간 사전에 조율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하여튼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빨리 그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국산을 빨리 시켜버리는 게 최고예요, 그죠? 국산을 빨리 시켜버리고 아마 우리가 그 정도의 노력을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뭐 가져올 수도 있고, 일본이 뭐 기술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싸우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싸우면 키 크죠. 네, 싸우면 키 크죠. 자, 그렇게 보고,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일단, 지소미아, 유예는 일단 호재가 된다. 유예는 호재. 자, 두 번째, 기술적으로 MSCI 리밸런싱이 끝나가고 수급이 좋아지는 것은 수급 개선 조짐은 굿뉴스라는 얘기죠. 수급 개선 조짐은 굿뉴스다.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 2시 한 40분쯤 돼가지고, 지소미아가 이제, 2시 40분쯤 돼가지고, 지소미아가 유예될 것이다. 지소미아가, 이게 이제, 유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그거 보고 얘기했냐면은, 그 시간쯤에 청와대에서, 안보회의가 열린다라고 나왔더라고요. 안보회의가 나왔고, 이제 국방장관이 긴급, 귀국했다는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지소미아를 종료 안 시키는구나,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지소미아는 뭐 종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제 생각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뭐 특별한 일 아니면 뭐 안보회의가 열릴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소미아는 뭐, 종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지수가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의 그 제조 PMI 지수 같은 것이 이게 이제 좋게 나온 거, 이거 상당히 좀 긍정적 뉴스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결국 12월에 정상회담까지는 안 가더라도 북미 간의 결단을 위한 접촉이 시작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련까지 가가지고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우리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최선희 뭐 실세라 그러죠. 최선희가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5박 6일 동안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일본에서 나고야에서 미러 외무장관이 긴급 회동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12월 달에나 일단 뭔가 북미 간에 큰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간의 스몰 딜도 곧 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곧 사인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미중 간에 결론 나고 북미 간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고, 경기는 좀 돌아서는 것 같고, 지소미아는 일단 유예됐다라고 나온 것 같고,
일본 간의 갈등도 조금씩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해서 점차적으로 증시는 좀 좋은 모습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유 및 저점 매수 관점이고, 특히 이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장기 종목으로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거 많이 강조드리고 있죠. 이 네이버 쪽은 정말 그야말로 신루타 종목으로 10배 날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쭉 가져가시기로 했고, 두 번째로 이제 대북주는 시간을 질질 끌고 있고, 정치적 물량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대북주는 정치적으로 많이 좀 끌고 있지만 여전히 하여튼 보유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고요. 결정적인 이제 재료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단기 매매는 여전히 지금 이제 그 바이오 그 다음에 IT에서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다. IT와 바이오.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그 뭐 말씀드렸지만 좀 이제 단기 재료가 있는 종목들, 단기 재료 종목 제가 쭉 말씀드렸죠. 그런 쪽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제가 쭉 말씀드리기를 뭐 셀리버리 차트들 쭉 설명드렸죠. 셀리버리, 그다음에 필룩스, 그다음에 뭐 오스코테, 이게 이제 좀 신약 재료가 있는 거죠. 하늘바이오 신약 재료가 아직 있는 거, 셀리드 신약 재료가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피도하고 네오크레마 비피도도 이제 21선 딱 좋죠, 모양이. 그 다음에 네오크레마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해서 이제 그 장내 유익균에서 조금 더 좀 확장된 개념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치매 것들, 치매 IQ가 좀 빠지긴 말지만 IQ도 셀트하고 뭐 한다며요. 그다음에 뭐 신신제약 좀 밀리긴 밀렸지만, 그다음에 제일약품, 그리고 워낙 옛날부터 많이 유명했던 명문제약, 이것도 좀 매기가 잘 들어와요. 명문제약 좀 주가 밀리긴 밀렸지만,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IT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진세미캠 이것도 살살 올라오죠. 올라 그래요. 서울브레인, 후성, 그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많이 밀렸어요. 최근 들어서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쭉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잡다한 것보다도 그냥 네이버 카카오가 더 나아. 네이버 좀 밀렸지만 네이버 얼마나 좋아요. 네이버 좀 밀렸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더 나아요. 그냥 장기로 볼 때에 이런 것들 갖고 있으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이제는 저점에서 61선 정도 근처면 매수할만 하다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이제 매수할만 하다. 61선에서 매수할만 하다는 거죠.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쭉 기다리시면 이제 이것저것 좀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겠죠. 구하라는 또 왜 참 우리나라는 큰일이야. 이게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게 너무 경쟁 사회라서 그래요. 경쟁 사회. 너무 경쟁 사회고, 또 이제 연예인들 그는 악플이 워낙 많고 이런 것들이 아마 맞죠, 그죠? 구하라. 너무나 경쟁 사회다 하는 게 한국의 문제점이죠. 이건 뭐라더라? 자발적 착취. 스스로를 너무 많이 저거에 착취해, 스스로를. 근데 오늘 너무 조용하다, 그죠? 무료 회원 아닌데? 했는데. 너무 좀 착취가, 그러니까 스스로를 갖다 너무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노력을 많이 해.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개발. 요즘 막 젊은 친구들 투잡 한다 그러잖아요, 투잡.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투잡까지 가야 돼요? 한 개 잡만 가지고, 한 개 지금만 가지고 좀 쉬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걔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이 너무 경쟁 구도가 높아지니까 이 경쟁 구도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사회가 사람을 죽인다. 사회가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구하라가 또 갑자기 죽었다 그런 생각 나네. 자,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감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 바라겠고, 이번 주부터 살살 좀, 장도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수침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해를 꿈꾸며님, 초이2873님, 제천감자님, 8호스115님, 왕솔나무님, 네, 금강리님, 세홍지마님. 지난주까지 MSCI 물량 다 나와가지고, 이번주부터는 좀 가벼운 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지소미아까지 잘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좋아지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해결, 여기에 북미 무역 분쟁, 북미 핵 문제 해결, 요까지만 되면은, 그러면 뭐, 다 잘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11월, 12월 달 한번 우리 좋은 흐름들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고, 올해도 잘 지내고, 내년엔 좀 대박나고, 그런 날들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